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송창우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정책 대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제안 정책을 토론하는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삼다수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이제 기업들의 친환경 행보는 생존 문제나 다름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주도민의 기업, 제주개발공사도 최근 탈플라스틱 고를 내걸고 친환경 경영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 제주개발공사의 친환경 경영 비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집중 논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론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경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강경구 본부장님, 친환경 경영 비전에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리 제주개발공사는 그 친환경의 이 삼다수가 친환경의 기준이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친환경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2015년 2월 15일자로 우리 2030 제3다수 그린홀 프로세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공사가 이제 물화별 출시를 시작으로 친환경 용기 및 패키징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2025년까지는 우리 페트 사용량을 25%까지 줄이고 2030년까지는 페트 사용량을 50%까지 줄이자는 그런 전략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제3다 친환경 정책을 말하면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줄이지 못하면 재활용을 하고 자원순환을 잘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그 탈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해서 대체해 나오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김 부장님, 이번 삼다수 정책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자면은 약간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좀 앞선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이게 삼다수가 지금 생수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다. 특히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술에 좀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차원에서 이번에 내놓은 어떤 선언들을 얼마만큼 챙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에 좀 달려있지 않나. 의지와 실천지를 보는. 네네, 그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가 환경 정책적 그 측면을 이제 살펴보면 그 환경부가 탈플라스틱 정책 추진이라든가 어떤 환경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행사를 보더라도 요새 물화별 제품도 나오고 생분해성 용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런 이슈 속에서 아무래도 고객들도 어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기업,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대한 구매 패턴을 구매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고객의 요구에도 부담해서 어떤 좋은 기업으로서 삼다수를 보다 프리미엄 기준이 더 강화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정책, 친환경 어떤 경영 같은 것이 이제 생존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주세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게 이제는 필환경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자신들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소비된 만큼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좀 대세
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환경 오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하게 이제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당연히 친환경 경영이라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뭐 이번에 삼다수도 그런 개선안을 발표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제주 해안에서 발견되는 저 플라스틱 가운데 삼다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제가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삼다수 제품만 나온 건 아닙니다. 대부분 나오는 제품류가 이제 페트병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삼다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삼다수의 문제를 떠나서 페트병의 문제가 다, 근데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삼다수가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양의 삼다수 페트병이 해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버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어쨌든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만큼 이게 버려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플라스틱 페트병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페트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이런 전 세계 시민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서 페트병에 대한 어떤 재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를 삼다수에서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어떤 선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삼다수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책임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더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김정국 국장님 말씀하신 큰 이제 일리가 있으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제주 삼다수의 판매량의 한 9.2%가 제주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또한 많은 부분이 버려질 가능성도 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이번에 친환경 정책, 친환경 경영을 선포함으로써 일단은 우리가 판매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량 수거를 해보자 라는 이제 큰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도내의 지역에 뿌려진 것들이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또한 이 바다 어선에서도 삼다수를 굉장히 많이 음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그 수거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다수 하면 이 라벨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무라벨로 나간다고 하는 거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환경부가 이제 무라벨에 대한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팩 단위로 이제 포장해서 2리터 같은 경우는 6개죠. 팩 단위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이제 개별 단위의 낱개에는 이제 아무런 이제 라벨 붙이지 않고 팩 포장에만 해도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사도 그러한 어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라벨에 대한 판매를 6월 달까지는 최대 1억 병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어떤 우리 제주 삼다수의 강점이 어떤 수원지에 대한 어떤 강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친환경 정책에 부응할 예정이 있습니다. 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일단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안 찾는다라는 거는 좀 기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소비 경영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 트렌드에 민감한 형태로 변하고 있고요. 특히 2030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트렌드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먹을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떤 소비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활로를 뚫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많은 라벨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 무라벨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희소성을 점유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소비자가 줄지 않을까 아니면 또 브랜드의 어떤 훼손을 입지 않을까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하고 친환경 트렌드에 걸맞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붙이지 않았을 경우에 비용이 좀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싼 값에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그 개별 이제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에 그 팩 단위 포장재인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다음에 이제 생산지라든가 다음에 표시 사항이 이제 인쇄되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런 경우에 가격이 더 비싸지는 점은 있지만 비싸지는가요? 네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법제화가 조금 더 완화되면 좀 더 가격 부분들은 나중에는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혼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이에 대해서. 이 환경단체 입장에서 생수를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생수 가격이 너무 낮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수돗물이나 이런 음용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그렇죠.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물 관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재활용 높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린홀 프로세스 네네. 이런 것은 뭐 생산, 수거, 재활용 이것을 다 함께 아우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친환경 경영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린홀 프로세스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요. 이것은 제가 플라스틱을 이제 제조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량화, 플라스틱 적게 쓰자. 두 번째는 아직은 국내 법제화는 안 됐지만 재생 페트를 사용하자라는 부분의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수거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판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 플라스틱을 되도록 전량 다 수거를 해서 우리가 재생 페트로 쓰든가 아니면 다른데 재활용해서 섬유소재 쓰든가 하는 것까지 제조, 수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이런 그 제조안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단점은 뭐겠죠? 뭐 기본적으로 수거 시스템까지 잘 갖춰진 형태에서 뭐 잘 수거가 되고 그게 또 자원순환으로 연결된다면 당연히 좋은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뭐 기존에 어쨌든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에도 비용기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뭐 사실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삼다수만을 대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외의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 페트병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삼다수만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왜곡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기존에 또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는 페트병들이 누락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가가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성분해성 플라스틱 이거 두 가지 종류가 정부에서 환경 플라스틱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삼다수에서는 지금 첫 번째 전번에 말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고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생분해성과 바이오매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분해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만 되면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과 더해서 거기에 이제 바이오 성분, 천연 성분을 가미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 6대4가 됐든 뭐 3대7이 됐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건데 어쨌든 생분해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생분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또 하나의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매스만 따로 분류돼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이상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재활용을 방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재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 재활용 기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소각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물론 이후에 굉장히 큰 기술적 발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변화되는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친환경이라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게 과연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이런 어떤 플라스틱적인 부분으로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더 크다. 뭐 이를테면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더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장점이 질기고 뭐 그 다음에 강하고 그 다음에 오래가고 또 생산비가 싸다 이거 아닙니까? 네. 아까 우리 경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은 바이오매스라든가 이렇게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네. 나가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근데 있는지. 국장께서 굉장히 오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에는 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이오매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밀리의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사실 페트는 아닙니다. 페트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성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그런 단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물론 이제 바이오매스 페트가 뭐 20% 정도의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쓸만한 충분한 이유는 되겠지만 아직은 저희한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보다는 현재 좀 정책들이 어떤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네. 재생 플라스틱, 재생 페트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원순환을 하게 되면 이제 환경에 대한 플라스틱 배출량도 좀 적어지고 다음에 탄소 저감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바이오매스보다는 재생 페트 쪽으로 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게 종량제 봉투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바이오매스로 나오겠고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물성 자체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분해성으로 하게 되면 물성 자체가 약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강도, 질김을 가져올 정도의 아직 기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대부분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이제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뭐 이제 바나나를 싸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이 100% 생분해성인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다 바이오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탁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탈플라스틱 정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유리병 같은 것들을 네. 쓰라고 하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이런 정책이 담겨 있죠, 이번에. 예, 저희가 사실 이번에 탈플라스틱 정책을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몇 년도까지 20% 줄이자, 30% 줄이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네. 다음에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요새 환경부에서 유리병에 대한 부분 사용을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한라수 유리병에 사용했을 때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병에 대한 검토도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김동욱 국장님, 이런 유리병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페트병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리병이 계속 떠오르고 있고요. 물론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긴 네. 했지만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제 그 해외 이제 유명 브랜드,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생수들 같은 경우에도 유리병 사용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현재도 쓰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소비자들도 유리병에 나오면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보장된다라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예전에 한라수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프리미엄성만 강조했지 거기에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환경성이라는 부분, 특히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결합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육지부까지 포함해서 유리병으로 가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주도 지역이라도 500ml 이하의 작은 제품부터 유리병으로 좀 공급을 해본다면 거기에 이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용기를 재사용할 수도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자원도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제주에 와서야만 먹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희소성도 담보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굉장한 홍보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좀 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한라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은 우리 한 7년 전의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사실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친환경에 대한 탈플라스틱의 굉장히 대체 소재로서 유리병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그 굉장히 그 자원화 비용에서도 플라스틱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 생산 설비가 있어서 일단은 내년에라도 좀 시제품을 개발해서 제주 지역 또는 큰 해석상에서라도 이렇게 시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좀 더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관한 것은 말이죠. 네. 좀 빨리 하시는 게 내년이 아니고 빠른 예. 정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과 다양한 소재, 더 나아가서 제주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조사와 연구까지 개발공사가 전문적으로 연구 영역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개발공사가? 예, 저희가 일단 우선은 이제 친환경 용기라든가 패키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 또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 R&D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어떤 제주도의 환경 보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중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객관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지속 가능한 제주 만들기라는 대명제 아래서. 기본적으로 제주도 개발공사가 왜 만들어졌나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제주의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진짜 제주도에 물이 좋으니까 전국에 있는 막 생수회사에 다 들어가서 사업해버려서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실 제주 개발공사가 삼다수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어떤 뭐 공사 설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어떤 지하수 보전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환경, 왜냐하면 어쨌든 제주의 자연환경에서 지하수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연환경 보전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뭐 연구 용역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공헌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사 차원에서 이런 어떤 환경 보전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얼마만큼 협력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금 어쨌든 간에 시민 기반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더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환경단체에서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단 우리가 제주도의 도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도민의 자산인 삼다수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지하수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저희가 반드시 입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무슨 연구 영역들을 검토해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에 비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생수병 얘기하다가 좀 플라스틱이 좀 들어가 보면 플라스틱 자체가 재활용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전부 버려지는 게 한 79%가 전부 버려진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다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어쨌든 뭐 페트병 재질이 아닌 여러 가지 유리로 나와 있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비하고 페트병이나 플라스틱류를 좀 더 덜 소비하고, 특히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도 굉장히 많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 특성을 띠다 보니까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소비나 이런 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회용 플라스틱만 좀 줄이더라도, 또 여기에 도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특히 관광객들의 의식이 좀만 더 올라와서 좀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기업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 친환경 정책 비전을 제시한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2020년에 몇 퍼센트, 아까 2020년에 2030년에 50%까지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축한다면
100%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당연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페트에 대한 대체 소재가 아직 기술로서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어떤 공격적으로는 사실 50%라고 제시는 했지만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그 높은 수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직 현재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보통은 다른 기업들도 한 30%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50%를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 발생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한 123톤 정도를 회수를 했고 올해는 한 350톤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삼다수가 판매해서 생기는 이제 플라스틱 양을 보면 1년에 한 2,40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2025년까지는 도내 것들에 대한 2차 전량을 회수한 시스템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을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경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 참여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우리 제주개발공사는 원칙적으로 도민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도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도민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범도민 플라스틱 저감 협의회를 이제 운영해서 플라스틱 수거나 재활용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협체의 내용 보면 도민 참여도 많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다음에 환경부, 우리공사,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업체, 다음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정국장도 나왔지만 환경단체까지 해가지고 2025년 제주도에 발생하는 플라스틱은 우리가 내놓는 플라스틱은 전량 회수한다는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2,400톤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렇죠. 2,400톤 전량을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다른 플라스틱도 수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제주 3다수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개 다 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큼은 회수를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 수거, 재활용까지.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탄생 목적도 사실은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 특히 지하수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공격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사실상 이제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친환경 경영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자동차가 무슨 대세가 되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가 미래인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어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 뒤, 10년 뒤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어떤 경영 방법, 그리고 기술, 그리고 정책 제품 생산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갖고 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리고 그 기반에는 시민 참여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시민 참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공기와 물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인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지구가 기후위기를 맞고 있고 바다나 육지에 사는 생물이 힘들어지면 우리 인간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탈플라스틱 사업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 경영에 동참한다는 뜻이 있지만 좀 늦은 감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돈을 버는 경영이 아니라 물을 지키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보다 높은 철학을 바탕으로 경영할 때 도민과 전 세계 기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